오늘은 지난번에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던 양육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인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2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발달재활 제공 인력이 되고자 한다면 발달재활 서비스에 해당되는 영역별로 교과목 이수를 진행해야 됩니다. 언어치료를 제외하고 학부는 대부분 14과목에 42학점, 대학원은 7과목에 21학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사회복지학과는 관련 학과로 인정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순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내에 미술치료 내지 놀이치료,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과목을 개설을 했고 운영학과로서 인정을 받은 경우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사회복지학과는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학, 그러니까 보육교사 과정을 학과로서 만들어 놓은 곳들 있죠. 그런 곳들에선 간혹 가다가 아동학과 내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과정을 운영학과 인정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추후에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8년도 내지 29년도부터인가는 제가 취득한 영역인 미술치료 발달재활 제공 인력의 실습 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때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공부를 했고 실습을 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임상 실습 지도자에게 실습 지도를 받고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 때 기준으로 100시간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 가족 행사 또는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빠지게 되면 다시 날짜를 잡아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중 실습 및 졸업 후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상 실습은 학기 중 재학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인정되고요. 그리고 당장 제일 큰 문제는 학생이니까 학교를 마치고 오는 시간에 대부분 가능하고 대부분 오후 1시에서 3시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대부분 2학기 때 실습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2학기 때 실습을 하신다고 하면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돼서 끝나고
펑크가 많아지면 한 학기 더 다니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곤란하겠죠. 실습도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그러니까 맥시멈 8시간까지 인정되고, 최소와 최대 시간은 영역별로 동일하고 실습 시간은 영역별로 상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본인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치거나 어려움에 처하고 아이가 방치되는 그런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돌봄이나 활동 지원사가 있어서 괜찮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제발. 그들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돈을 벌고 하는 거고요. 근데 돈을 벌고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탁을 인정으로 한두 번 들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늘상 그러면 그 지원 인력, 그러니까 아이 돌봄이 활동 지원사들도 그들도 힘들어서 당신의 아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돌봄이나 지원사를 구하셔야겠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소문과 평가가 신용도인 우리 장애계에서는 어떤 지원 인력도 그 아이를 맞지 않으려 합니다. 일단 여건이 어려우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여건이 될 때 하세요. 여건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과목이수랑 실습이고, 실습 때 어린 아이를 키울수록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부터 마련하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책부터 마련하고 시작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상의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구체적으로 참고하셔서 여건이 될 때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제일 편한 건 1번 복수 전공 단. 여기서 중요한 지점 단. 졸업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
발달재활 실습만 하고 졸업해서 사회복지사 실습은 학은제로 실습만 이수하는 방법. 그리고 난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만 딱 짚으세요.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발달재활이면 발달재활. 이렇게 하나만 골라서 전공을 하신 다음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졸업을 유예한 뒤에 편하게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5번 한 가지 실습 진행 후에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학년 때 만약에 복수 전공을 하게 된다면 1, 2학년 때 사회복지사의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마치시는 방법이 있고요. 3, 4학년 때 발달재활 과목을 이수하시고 마지막 실습을 마친 후에 복수 전공으로 졸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한 가지 실습을 진행한 후에 이어서 다음 실습 진행을 한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1, 2, 3, 4학년에 다니면서 실습을 4학년 때 몰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에 학기가 시작한다.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는 현행 기준으로 160이죠. 160시간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한 달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까지는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월부터 해가지고 12월 달까지는 발달재활 제공 인력 실습을 하는 그러니까 4학년 2학기에 실습 과목을 몰빵하는 방법. 이게 5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5번에 해당하는 건 뭐다? 4학년 2학기의 마지막 학기에 두 실습 과목을 몰아서 신청을 하고 한쪽을 먼저 합니다. 한쪽을 먼저. 그 다음에 남은 과정을 실습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간제 과목으로 발달재활 실습만 열리는 곳은 아직까지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곳은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과 사회복지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라는 거였죠. 아이 돌봄이나 활동 지원사가 있어서 괜찮다. 이런 생각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탁, 인정으로 한두 번 들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늘상 그런다면 그들도 힘들어서 당신의 아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돌봄이나 활동 지원사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소문과 소문과 평가가 신용도인 우리 장애계에선 그 어떤 지원 인력도 맞지 않으려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건이 어려우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여건이 될 때 하세요. 여건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아이를 키울수록 실습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과목 이수와 실습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키우는 집일수록 아이를 어떻게 할지 대책부터 마련하시고 시작하세요. 아무리 이런 방법들을 다 알려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아이가 방치되면